안녕하세요. 마이리얼 노후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바로 손주 돌봄 거절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절하고 싶어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거절했다가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고민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4가지를 이야기해드립니다. 먼저 손주 돌봄이 실제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거절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는지, 갈등 없이 거절하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거절한 뒤에도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까지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바로 써먹으실 수 있을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주 돌봄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 체력적으로 보면 걷고 앉고 달래고 먹이는 게 하루 종일 반복됩니다. 낮잠을 안 자면 같이 버텨야 하고 아프면 병원까지 데려가야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지는 겁니다. 젊은 시절과는 차원이 다른 체력이 필요해요.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생깁니다. 손주를 보는 동안 노인 일자리에 나가기 어렵고 여행이나 여가도 포기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부모 돌봄 수당을 주기도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제한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손주가 사랑스럽다는 감정과 현실적인 부담은 별개입니다. 둘 다 진짜입니다. 힘들다고 느끼는 게 나쁜 할머니, 나쁜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절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냐는 마음, 거절했다가 사이가 틀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이죠. 그래서 억지로 응, 알았어 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거절했을 때 오는 반응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운함을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그 정도도 못해줘요? 하거나 말은 안 해도 표정이나 태도로 티가 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입니다. 옆집 어머니는 매일 봐준대. 이 말이 제일 듣기 힘드시죠? 세 번째는 연락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쌓여서 명절에도 분위기가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맡으면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은지 아세요? 몸이 다치거나 아프고 나서야 중단하게 됩니다. 그때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을 때보다 상처가 훨씬 깊습니다. 결국 솔직하게 말하는 게 가족 모두에게 낫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못해준다는 말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제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매일 돌봄을 요청받을 때 못 봐주겠어라고 하는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오후는 내가 맡을게라고 하는 겁니다. 거절이지만 거절처럼 들리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요청이 자꾸 올 때는 매일은 힘든데 급할 때는 연락해처럼 완전히 닿지 않고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엄마도 이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이 한마디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걸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고 따뜻하게, 그게 핵심입니다. 거절한 뒤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채우는 겁니다. 돌봄은 못해줘도 같이 밥 먹는 자리를 만들거나 전화를 조금 더 자주 하거나 손주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함께하는 것. 돌봄은 못해줘도 내가 너희 편이다라는 걸 다른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잘 유지됩니다. 거절은 나쁜 부모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래 건강하게 곁에 있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결국 자녀에게도 더 좋은 일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손주 돌봄은 체력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실제 부담입니다. 힘들다고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지로 맡으면 결국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절할 때는 못한다는 말 대신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세요. 이유는 짧게, 따뜻하게면 충분합니다. 거절 후에도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채우면 충분히 유지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게 결국 가족 모두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도 마이리얼 노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